필요하신 정보들을 제가 잘 준비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제로 썼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는 국회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라면 지금 어쨌든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요. 아마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예산안 분석이나 이런 거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들이 그냥 통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한 시간을 안 들이면 보고서 하나 읽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러면 사실 어쨌든 뭔가 좀 계속 의안 정보도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지 뭔가 그거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또 그거를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기는 아마 단체 활동가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분들도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노하우 정도 사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에는 사실 이게 엄청난 뭔가 노하우가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그런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게 현재 저희랑 되게 멉니다. 어쨌든 국회 국민동의 청문제도가 도입돼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국회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건데 왜냐하면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실 10만 명 동의 서명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어렵게 서명을 받아서 국회를 제출해도 사실 그냥 국회가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나 아니면 그냥 계류시켜서 그냥 연말, 그러니까 자기 임기 말까지 미뤄서 진행하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어쨌든 3,484건의 청원이 제출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불술이 되고 그리고 그나마 성립대 청원도 보시면은 어쨌든 가부 입법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간 게 5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국민동의 청원 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도록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최근에 들어가고 보시면 어쨌든 10만 명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여가 폐지 반대하는 청원도 들어가고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본회의에서 다 그냥 가결되지 않고 그냥 다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대체 대안반영이라는 형식으로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어쨌든 국회 실제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관을 자기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그런 것과 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국회나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되겠냐 뭔가 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열의가 이제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국회 보시면 이게 지난달까지 된 건데 어쨌든 접수된 게 의원 발의까지 다 합치면은 11,313건.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처리한 게 지금까지 처리한 게 이 정도의 법안인 거. 그러니까 법안 건수만 보더라도 야 이것만 진짜 하루 종일 읽어도 하루 종일 법안 제출된 것만 따라가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게 되게 많고.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아예 보시다시피 그냥 계류되어 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리 안 되고 주로 이제 통과되는 것들을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위원을 제안하는 것들만 그나마 입법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법은 되게 많이 제출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 속에 없고 사실 또 이 많은 양들을 제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좀 그만큼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때 국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국회나 국회의원을 좀 감시해야 되겠다. 특히 국회의원을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참여연대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게 좀 약간 이제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을 감시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의 정보들을 이제 잘 구현해 놓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찾으면 그 사람의 예정 활동 내역과 예산 내역, 후원금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의안에 대해서도 물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도 다 보실 수가 있지만 의안 같은 것도 찾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의원 출석률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디냐도 되게 부끄러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신데요. 막덕흠 의원이라고 되게 마음은 되게 바꾸고 싶은데요. 보시면 선거구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입니다. 이 4개 선거구를 합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의 4.6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배 이상 되는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가 아니면
불세출의 영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선거구를 커버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선 의원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해충돌 이런 것도 문제 제기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뭐 다음 선거 또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2024년에는 바꿀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참여연대 열렬한 국회를 통하면 어쨌든 박특검을 찾아 들어가면 이렇게 뭐 당선횟수, 소관위원회,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기 있고 간단한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안했던 어쨌든 뭐 공동 발의했던 대표 발의했던 이런 법안들이 쭉 나오고 이 법안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상태가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시면 의안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의안 쭉 최근 것부터 쭉 되고 발의자가 누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까 그 열렬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하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출석. 사실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활동하냐 안 하냐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제대로 출석이라도 하냐. 이게 사실 되게 암울하지만 한국의 수준이 제대로 출석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출석을 제대로 출석했는지 상임위 출석했는지 본인이 출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 같은 거 박덕흠 의원이 사실 되게 부자입니다. 보시면은 올해 신고에 보시면 672억 이라고 하는 되게 막강한 재력의 소유자고 뭐 토지만 해도 236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재밌는 게 이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보시면 후원금은 또 거의 매년 1억 넘게 정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고액 후원은 어쨌든 300만 원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뭐 고액 후원, 소액 후원 가리지 않고 보시면 거의 2011년에도 거의 1억 정도로 후원받은 672억 자산가한테 뭐 더 열심히 정치하라고 후원한 거겠죠. 선의로 해석하면. 어쨌든 근데 이렇게 후원을 받는 상태로 이제 이런 내용의 간단한 정보들을 열렬한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의 최근에 고민은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방법들은 많이 해왔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은 뭐 약간 저는 다 혼재된 사회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일단은 선출한 투표를 한 유권자들도 정작 자기 국회의원은 어쨌든 당선되고 나면 다 서울 가서 있으니까 지역에 있으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의식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데 이런 감시 활동이 계속 되니까 또 이제 의원들도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아까 이제 정량평가나 출석률 같은 정량평가나 뭐 입법 발의를 얼마 정도 했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름의 이제 자기들도 이제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좀 불필요한 입법 발의들. 그러니까 일종의 발의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걸 그냥 하나의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개별 법안을 위한 계속 다 개정안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냥 문구 하나 수정하는 건데 이걸 다 그냥 발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입법 발의 횟수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690개 발의 법안 중에 단어 하나 바꾸는 법안이 420개.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발의율을 높이는 꼼수들을 이제 국회의원들도 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를 한다니까. 발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뭐 이건 저희 동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또 보면 이제 사이트를 구축하셨어요. 국회의원 정치 자금. 어쨌든 정치 자금이 좀 국회의원들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어쨌든 또 정치 자금은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왜 저희 동네 의원을 부끄러워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여기 딱 보시면 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7억 정도의 정치 후원 받았는데요. 보시면 사용률 정책 사용률 빵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사실 주로 어디다 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일종의 사무실 유지하고 아까 보시면 4개 군이 선거구가 넓으니까 각 군마다 자기 정치 사무실 유지해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주로 홍보 예산을 주로 쓰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게 이제 당선되기 위한 나름의 비용을 지출하는 거지 진짜 국회의원으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입법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돈을 안 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 정치 후원금은 뭘 후원한 거냐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뭐 어쨌든 뭐 후원금을 받고 난 뒤에 쓰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뭐 자기 마음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오마이뉴스는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마이뉴스에서 보시면은 이 정치자금 정리한 사이트에 기반해가지고 기사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기사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럼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바뀌었을까? 과연 저희 동네 박덕흠 의원은 이제는 정책에 집중적으로 후원을 세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전히 저희 동네도 보면 주로 이제 자기 사무실 유지하는 거랑 그것만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다음 2교시에 이제 또 뉴스타파 기자를 모시겠지만 또 어쨌든 뉴스타파도 국회 감시 기획을 해가지고 정책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막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고민되는 그런 거죠. 문제제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제기가 어떤 국회의원을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도 그렇거든요. 박덕흠 의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누구? 라고 거기서 딱 막히는. 그러니까 정말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막히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그냥 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제 끄덕끄덕 하는 형태로 가고 사실은 저는 이거는 약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국회는 이게 이제 기관 신뢰도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쭉 이제 여론조사 하는 건데요. 국회는 전통적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에 거의 16.7%, 2016년에는 1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국회를 별로 안 믿는다는 원래 거긴 되게 그런 곳이야 원래. 생각하는 거고 뭐 그나마 이제 2020년 넘으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34%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보면 어쨌든 이 국회라고 하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문제를 제기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어. 뭐 약간 이런 깨끗하게 기대하지 않아. 뭐 청년막에 열심히 활동한다. 아니 뭐 그런 기대 안 해.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반응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입수된 감시능력이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 개인정보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공개하고 추구한다든지 정치 원고를 본다든지 또 어쨌든 보좌진 구성. 사실 보면 아직도 보면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보좌진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제기하고 뭐 어쨌든 이런 뭐 예총된 범죄 가담 여부 같은 것들을 봐서 좀 이제 감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국회의원의 이제 역할 중에 법안을 발의하는 게 되게 있으니까 법안을 제대로 발의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대표 발의 법안이 몇 개 정도 되냐 그 중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아까 보시면 출석률이죠. 상임이나 본회의 같은데 실제 출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럴 줄 알았어. 약간 뭐 큰 기대 없어 애초에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평가를 대비하니까 의정 보고서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막 개판으로 만들었다면 요즘 어쨌든 의정 보고서 이런 거 되게 디자인 예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의정 보고에 합니다. 뭐 심지어 매년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의 선거 때만 했는데 매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 이분들도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여전히 이런 어떤 수행 감시 능력을 유지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진 않고 여전히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에너지를 투입한 데 비해서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점점 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갈수록 꼼수도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파야 될 정보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 정보를 보더라도 이 많은 정보값을 가지고 뭐 하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의 고민은 어쨌든 이게 개별 의원에 대한 감시에서 좀 이제 국회라고 하는 약간 이 입법 기관에 대한 감시로 조금 이제 우리의 물론 개별 의원에 감시하자 이게 아니라 말자가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전체 기관에 대한 좀 약간 감시나 고민으로 가야 되고 감시라고 하는 것들도 좀 여기에서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보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국회라는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좀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국회의원 300명 이 기관이 아니라 되게 많은
전체로 따지면 거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한테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있고 그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냥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 이런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다. 약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2교시에 깊이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좀 그냥 약간 한 발가락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도 계속 바뀝니다. 뭐 제가 볼 때 나름 어쨌든 이제 국회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긴 합니다. 옛날에 되게 재미없는 홈페이지였는데 지금은 좀 사진도 넣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접수 의안도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16,796건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내려 보시면 이제 국회 의정활동 정관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달에 접수된 의안만 보시면 87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주 접수니까 뭐 빵건 이렇게 돼 있고, 누가 그 법을 대표 발의했는지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국회라고 하는 곳에 제공하는 정보가 과거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달 접수한 건 87건인데 87건 뭐가 제한 제출됐는지만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약간 일이고, 또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게 법안만 제출하는 곳이 아니죠. 국정감사도 하고 뭐 예산 심의도 하고 국회가 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런 다른 기능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재미없으면 전제하고요. 재미없습니다. 국회 보라고 하는 매달 나오는 어쨌든 국회에서 발간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뭐뭐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뭐 대표 연설 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매달 어쨌든 국회가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보라고 하는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어쨌든 이 저널도 저는 어쨌든 참조할 좀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일정이 어떻게 잡혀서 가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야지 우리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어쨌든 300명 있지만 또 국회라고 구성되는 게 보통 되게 크게 국회 사무처죠. 국회 사무처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고 뭐 관련돼서 이제 기획해서 쭉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국회는 국회 도서관도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들 이제 좀 있으면 하죠. 예산 심의 관련돼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활동 관련해가지고 입법조사처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뭐 해외의 동향이 어떠냐 이런 거 궁금해하면 입법조사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을 보시면 국회라고 하는 곳은 작지 않습니다. 사무처 인원만 해도 벌써 4,70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도서관 인력, 예산정책처 인력, 뭐 입법조사처 인력까지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5,500명 이상이 국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사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상임위마다 다 수석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은 수석 전문위원들의 발언력이 되게 셉니다. 사실은 이제 의원들은 저희가 감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수석 전문위원들이 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고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게 잘 관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교섭단체에는 정책연구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 보좌관 빼고도 보시면 100명 넘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의 심의나 정책할 때 굉장히 발언력이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만큼 잘 안 보여지는 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정책처나 이런 곳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런 관련돼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제공해주는 기관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사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좀 보면 좋고, 실제로 또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또 되게 많은 정보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관들의 생산이 저는 왜 중요하다 보냐면 저희가 어쨌든 국회 관련돼서 또 의견을 내거나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제안을 할 때 어쨌든 여기서 생산한 기관들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냥 저희가 일반 시민사회에서 수집하고 생산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럼 이 자료는 어디 있을까? 국회 전체를 통과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 어디 있을까? 보면 국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있습니다. 예산 현황부터 뭐 행정, 인업, 뭐 국회의원 수당까지 다 이렇게 통계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자료들이 어쨌든 국회 이거는 뭐 2교시에 특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개되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황들은 이미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난 좀 더 이제 국회에 대해서 좀 더 밀착돼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국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총 6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입법 맞춤 콘텐츠 검색하는 것, 법률 정보, 국정감사 정보, 예결산 정보, 위안 정보, 회의록 다 있습니다. 뭐 요거를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 가령 이제 저는 사실 의회가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저희가 이제 좀 알면 좋은 거고 예전에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회 들어가시면 그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고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쭉 보시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두껍습니다. 가령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 219페이지. 그럼 이제 이걸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저희가 마치 예전에 그 수험서 있듯이 한 초반만 되게 열심히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안 보게 되는 앞에만 까맣고 뒤에는 이제 비어 있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파일로 공개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이런 거 안 보세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단어의 키워드를 할 수도 있지만 가령 국정감사니까 지적사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뭐 장애인 고용을 지표 유리하도록 장애인 채용 및 회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저희가 전체 부처가 흘러가는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터 뒤까지 쭉 읽으셔도 되겠지만 국정감사에서 주요한 지적사항이 뭐였냐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적이란 키워드를 넣고 쭉 돌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적이 98개나 뜹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좀 이런 보시면 좋다. 근데 어쨌든 양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보시면 각 상임위별로 쭉 이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이 있는 상임위의 결과 보고서를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은. 여기서 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스크린하고 그 중에서 이제 단체 활동이나 뭐 이런 관심사 관련된 것들의 자료를 보시고 또 만약 그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 같은 거 따로 또 검색하시면 제가 좋은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의학정보에서도 보시면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법률정보, 의학정보이신데 의학정보 들어가서 보면 저는 사실 법 주문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저는 법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막 변호사도 아니고 이렇게 아닌 이상은 재미도 별로 없고 이것도 사실은 법률 용어가 별 잘 이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면 주문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이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했건 해가지고 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보시면 뭐 예결산 관련 심사 기능 강화하고 상임위 교육과 방식 바꾸고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 보완하고 교육감 선출과 연동형 비례대표 개선 벌칙. 요즘 지역당 얘기 많은데 여기 보시면 지역당 부활, 갈로치고 지구당이라고 얘기해서 이분들이 지역당을 지구당으로 보나? 약간 이제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정치개혁 관련돼 가지고 되게 중요한 논의사항들이 이렇게 다루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지역당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싶으면 어쨌든 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또 이제 회의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보완적으로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사실 이제 저는 구성이라고 보는데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인데
구성이 17인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더불어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 단체가 주로 있다. 아마 정의당 정도겠죠. 정치개혁을 하는데 양대 정당이 다 들어가서 결국 8인 8인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과반에 맞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개혁을 하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정치개혁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아요. 사실 전 그런 얘기가 우리 조금 더 그러니까 정치개혁위원회를 생산하는 것 중에 보면 어쨌든 개정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사실 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주문을 보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 개별 의안에 대한 법령 정보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의 좀 배경을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나갔다. 그리고 어쨌든 보시면 이제 쭉 아까 이제 의안 정보, 법률 정보 들어가시면 쭉 이렇게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기권 몇 표, 원안 가결되는지 뭐 아니면 수정가이 다 이렇게 뜹니다. 그럼 사실 약간 보면 약간 그냥 저희가 그냥 어떤 내가 특정한 쟁점에 관심이 있다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가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이런 거에 궁금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왜 기권이 많을까? 왜 여기는 반대가 많을까? 반대와 기권이 많은 법안은 딱 보시면 어쨌든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 반대와 기권이 많은 법안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국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기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를 이슈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이슈화되는 법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나름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시면 이제 회의록 같은 거를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죠. 회의록이 좋은 점은 키워드 검색이 되니까 그러니까 발음 여기서 이제 워낙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해서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본회의에서 어쨌든 이 발음에서 그 키워드가 다뤄진 것들이 뜨는 겁니다. 본회의 8건, 상임위 46건, 뭐 소위원 24건, 국정감사 8건, 공청회 5건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가 발언된 회의록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차별금지라는 걸 하면 본회의 몇 건, 상임위 21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쭉 달라지는 거지만 이제 또 키워드가 제가 볼 때는 횟수가 나름 이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원자력보다 차별금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기후위기 쳐봤는데 기후위기는 본회의 2건, 상임위 10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뭐 일단 회의록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관심 가는 키워드만 검색해 보셔도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구체적인 회의록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맞춤 입법 콘텐츠 검색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국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를 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주제에 내가 확실하게 뭔가 관심 있는 이슈나 의제가 있으면 아까 보시면 다른 이제 의안 정보나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일상적으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맞춤형 콘텐츠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일정도 쓰고 접수한 의견도 되고 통과된 법안도 뜨고 공지사항 같은 것도 같이 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가 가장 기본이다. 어찌 보면 이제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좀 혹시 이제 국회나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좀 뭔가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이제 움직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제 제가 아까 국회라고 한 기관은 뭐 국회 사무처도 있지만 두 개 되게 뭐 국회 도서관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두 개 굉장히 뭐 입법과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제 예산정책처인데요. 예산정책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재정경제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고요. 나보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여기 딱 접속하시면 맨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건데요.
뭐 일종의 뭐 주요 경제 지표부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국정 세입 세출을 쓰는 기본적인 과정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뭐 재정 관련된 통계, 공공기관 통계 뭐 이런 것들 다 뜨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한 번씩 시간 되시면 접속해서 재미는 없지만 보실 수가 있고요. 가령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요즘 한창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중에 사형완전 민영화 얘기 되게 많은데 이 관련되어 있는 현황이 궁금하다. 여기 라보스 들어가시면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정보책에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재부로 들어가시면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게 뜨고 여기는 BTO라고 하는 어쨌든 민자를 유치해서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한 사업들이 현황 같은 게 다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BTL이고 파란색이 이제 BTO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민간이 만들고 국가한테 재산을 넘겨주고 대신에 이걸로 이제 관리하면서 자기 운영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18년 정도의 BTO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가가 주요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을 하는데 정부 재정으로 하기 힘드니까 일종의 민간 자본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민간 자본들은 왜 들어갈까요? BTO는 기본적으로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수익률 5%다 라고 하면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적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 수익률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업들은 수익률이 보장되니까 운영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BTO 사업은 약간 민간 기업들한테는 약간 노다지 사업.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약정을 하면 20, 30년 동안은 5% 수익률이 무조건 보장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2009년도부터는 이 최소 운영 수익 보장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거 너무 기업에 대한 특혜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공항을 지금 철도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한테 돈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 최소 운영 수익 보장해 주는 건 너무 심각한 특혜 아니냐.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자산 막 사고 왜냐하면 운영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불필요한 자산한 것들을 막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영업이익률을 낮춥니다. 그만큼 정부가 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부터 동의네. 2009년도부터 중단이 되고 사실은 뭘로 바뀌냐면 이제 최소 비용 보전 제도라고 해서 MCC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TO는 1, 2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 30년으로 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제도는 폐지됐을 때 여전히 보시면 이제 한 해에 나가는 돈들이 거의 한 4천억 이렇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계속 이제 이 최소 운영 수익 보장으로 계약했던 기업들한테 이제 최소 비용 보전 제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라보스 시스템을 통하면은 보실 수가 있고 국민재산 현황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정보들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고민이 많이 들었다면 어쨌든 재정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내용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감시 영역으로 간. 어쨌든 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어쨌든 국회가 하고 있는 예산 심의와 관련돼서 이걸 굉장히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예결산 심사 영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국회가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물론 회의록 같은 걸 통해서 간간히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액수가 올라가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는데 뭐 증액하면 증액했고 감액하면 감액했고 그걸 왜 감액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역 같은 것들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이렇게 정부가 제출한 행안부가 제출한 안건에서 자치부분 관련돼 가지고 단위 사업들이 있고 세부 사업이 있고 정부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예산은 원래 정부안에 없었는데 국회가 갑자기 130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왜 했을까? 뭐 이런 어쨌든 저희의 궁금증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새마을운동을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회가 굳이 또 예산을 증액합니다. 증액의 근거는 뭘까? 뭐 이런 게 사실 저는 어쨌든 이게 저는 뭐 감시라고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도 그런 관심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 또 이제 부대 의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정 요구는 이제 의견보다 세겠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국회가 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어쨌든 또 국민 요구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같은 것들이 뜹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아까 보시면 라버스 시스템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위계사 심사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여기인데 사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이렇게 만든다고 별로 홍보도 안 합니다. 홍보도 안 하고 사실 제가 볼 때 이 정도 시스템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운영하는데도 어쨌든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또 그런 좀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아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부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같은 것들을 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예산정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각 정부 예산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비인간적으로 막 이런 거는 예산 분석 보고서는 1000페이지 넣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저는 파일로 공개하는 거는 검색 가능한 파일로 공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볼 수는 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보고 싶다래 그냥 이렇게 두꺼운 문서 이렇게 던져주거나 아예 안 보여주거나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전자문서로 공개되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는 많이 투입되지만 접근을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그런 장점과 단점은 물어보면 다 국회 문의가 그런 게 되게 많이 해요. 다 보고 공개됐는데요. 공개는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라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공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라버스 보면 이제 이 주요한 동향 같은 것들도 계속 이제 공개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들 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보면 좋고 또 하나 어쨌든 저는 국회에서 중요한 기관이 입법조사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뭔가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또 어떤 식의 정보를 지금 뭐 가공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슈와 논점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중에 쭉 중요한 것 뜨고 여기도 보면 이제 국정감사 관련된 이슈 분석 같은 걸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조회수가 사실은 뭐 꼭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456회나 조회수가 있습니다. 뭐 456회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보고서인데 456명이나 읽었다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아마 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안 읽더라도 특정 보고서의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 입법조사체가 긴장할 수도 있겠죠. 왜 이 보고서 사람들이 갑자기 조회수가 막 1000회가 넘지?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 가서 조회수가 높이는 게 긴장을 유발하는. 예, 근데 어쨌든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고요. 가령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같은데 이제 국정감사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그러면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아까 보시면 이제 결과 보고서에는 지적사항하고 뒤에 있는 개선 방안들을 맞춰보면 실제로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교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쨌든 저는 국회 입법조사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들어낸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지금 입법조사체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건지 어쨌든 여기도 연구용료가 직접 조사를 하든 누군가의 뭔가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어쨌든 뭐 농가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 정책과 향후 과제 뭐 이건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초고령 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 뭐 의료부 보증금 시행제도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 등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조금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보시면 어쨌든 조회수가 가장 높은 5116회 투표용지 보시면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정부 보고서 중에
그래도 입법조사처 아까 보면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숫자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그나마 조금 읽기 가능하고 특히 좀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중간중간에 도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한국의 투표용지 양식이 되게 비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도 인지를 하고 이제 기용부여 체계 같은 걸 바꿔야 된다. 가령 뭐 미국은 여기 현직을 앞에 놓고 뒤에 이제 주마다 다 다른데요. 투표용지 방식이. 여기 텍사스는 현직 앞에 놓고 이제 뒤에 쭉 배열하는 알파벳으로 배열하는 식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 알파벳으로. 근데 특이한 거는 정당 그림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쨌든 장애인들 접근권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투표용지에서. 그래서 어떤 정당 기호를 넣어가 최소한 내가 어느 정당에 투표하는지를 그림으로 조금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름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투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뭐 이게 무조건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투표용지 개재 방식이 대정당한테 매우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로 나왔다는 얘기는 국회도 이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물론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바꿀 거냐? 대정당한테 매우 유리한데 아까 보시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대정당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법조사처가 그러니까 입법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실제로 투표용지 개재 방식이 바뀔 거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법조사처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투표용지 개재 방식 바꿔야 된다 얘기할 때 사실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야 니들도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이미 연구조사 보고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 개재 방식 바꿔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까 이제 그겁니다. 촉구령사의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 뭐 이게 보고서에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45년이 되면 이렇게 20.7%가 증가하는데 보시면 이게 60대 7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게 뭐 혼자 사는 노령인구가 늘어난다 도 있지만 사실 이게 대한 복지 예산 이런 비중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도 이제는 완전 1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어쨌든 국회가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마찬가지 이런 것도 저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누구를 설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을 써서 설득하는 것들이 조금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입법조사처에 가면 좋은 건 어쨌든 세미나 간담회에 관한 정보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순환경제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익금 보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하면 이런 포스터도 뜨고 관련 자료도 뜹니다. 세미나 자료도 뜨고요. 보시면 저는 그런 거죠. 사실 이 수리권은 원래 정의당 얘기했었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갑자기 갑툭튀로 소비자 수익권 이걸 이제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마치 이게 민주당이 막 지금 이제 이 논의를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데 어쨌든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국회 세미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다 그냥 인사하고 사라지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의원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원은 안 관심 가지고 의원실은 관심이 있다 일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금융공정거래팀의 이 최현지 입법조사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외의 주요한 사례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사람한테 저희가 이제 뭐 메일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더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미나 간담회 같은 곳에서 통해서도 저희가 건질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모아놓는 데가 이런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보 중에 나는 재밌는 건 어쨌든 그 국회 정보 일괄 다운로드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그런 거죠. 저희 뭐 연구정책 보고서 저희 뉴스타파에서 많이 논의했지만 정책자료 보고서 같은 것들을 국회가 도대체 얼마나 생산하느냐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문서가 아니라 생산량 같은 것들을 보고 싶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거면 이렇게 정책자료 보고서 하면 이렇게 분류가 이제 뭐 세미나 개최 현황, 정책자료실, 의정 보고서,
용역 결과 보고서 뜨고 여기다 이제 더 구체적인 걸 하나 더 빼서 저는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국회의원 소규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랑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이걸 쳐가지고 다운로드 누르면 다 엑셀 파일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쭉 뜨는 겁니다. 뭐 20대 국회 2021년도 4분기에 이런 주제로 이 의원들이 정책 연구를 했었고 기간 대충 이런 정도다. 뭐 이렇게 쭉 떠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누가 연구 용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그 의원들한테 저희가 컨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정책 보고서 만든다고 돈 받았는데 보고서를 궁금하다. 보고서를 보여라.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아니면 뭐 약간 그런 그걸 어쨌든 정책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까 보시면 입법 청원을 할 때도 그냥 불특정 의원들한테 입법 청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이라도 보고서를 작성해 봤던 의원들을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어쨌든 소개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원내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때 좀 좋고 이런 건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쭉 연구활동이 돼가지고 의원 모임들이 있던 거. 여기 뭐 국회 시민정치 포럼도 있고 뭐 기본소득 연구 포럼도 있고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프로그램 여러 개의 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데 또 그 의원 연구 모임이 산출한 보고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 연구 모임들은 뭐 어떤 거 하실지 궁금한 책 읽는 의원 모임 책 읽는 의원 모임 도대체 뭘 했을까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정보 원기처럼 2교시 때 하시면 무슨 모임에 책 읽는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뭘 제출했을까 책 읽는 의원 모임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가 알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일 잘해라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현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일하면 좋겠고 뭐 가령 뭐 의원 연구 모임 같은 것도 뭐 지금 어쨌든 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만 어쨌든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런 것들 피워둘 거냐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쫙 보여드리면서 이제 쭉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거 뭐 어디 뭐 사이트가 뭐가 있는지는 알겠어. 근데 저거 언제 어떻게 보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게 막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드리는 시간에 비례한 만큼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거다. 아까 보시면 어쨌든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처럼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량화된 것들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저는 여전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회 수준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체크될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좀 정말 답 없는 지식이긴 한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나고 시스템에 들어가고 국회 입법조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가혹한 거고요. 아니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사실 저는 뭐냐 원래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 기후위기 관련된 정보였는데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네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제 눈에 들어온 다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다른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다가 사실 좀 새로운 정보를 만나는 것들이 되게 좋다. 그래서 아까 이걸 그래서 그냥 목적을 가지고 사이트에 방문해서 어찌 보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되게 무목적적으로 그냥 약간 출근 도장 찍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나보스를 한번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이런 통계를 눌러보고 여기는 뭐 있지 여기는 뭐 있지 사실 저도 다 안 들어가 봤거든요. 아까 카테고리 엄청 많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뭐뭐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한 번씩 쭉 들어가서 보고 한 월에 1시간 정도 하면 1년으로 치면 12시간이잖아요. 어쨌든 12시간 정도로 투입해본 사람하고 아무 1시간 정도 투입해본 사람하고 되게 정보값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사실은 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저는 양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벼락치기 당장 이제 우리가 뭔가 다음날 뭔가 할 주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꾸준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어쨌든 이게 구슬이 정말 깨어야 고별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정보를 찾아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해실 때 이제 정보 공개 전을 하시면서 이제 임 기자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혼자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령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박탁하면 나쁜 되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게 저 혼자 나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뭐 이게 뭐 아까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걸 뭐냐 하면 이제 조금 깨워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이 사람이 발의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법안을 언제 발의했고 왜 발의했고 사실 국회에서 아까 보시면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뭐 대체입법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걸려서 하나의 수정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 왜 수정되고 왜 이게 이제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일을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일을 안 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저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정보를 좀 깨워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깰 거냐에서 저는 좀 이거는 개인이 하는 작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열려라 국회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네.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후원금을 조금 주시면 되겠죠. 네. 단체도 어쨌든 그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뭔가가 필요한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깨워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이렇게 저는 제시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좀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뭔가 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시면 투표용지 같은 그런 거죠. 게재 방식. 이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니들도 문제가 뭔지 아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바꾸려고 하는 건 결국 너희들의 기득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저는 깨워주는 것들이 사람들이 좀 이제 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된다 하다가 이제 사실 이거 개인이 하라 그러면 너무 또 어쨌든 간에 저는 되게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든지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 좀 좋은 정당 어쨌든 저희가 국회나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놓고 권력을 줘놓고 어찌할 수 없으면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진짜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괜찮은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고 좀 그런 정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저희가 조금 더 그러니까 국회도 감시해야 되지만 사실은 국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기반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물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보시면 어쨌든 뭐 선거제도라든지 투표용지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건 마치 뭐 저의 과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어디나도 부끄러운 박덕흠 의원이 다시 정치인이 안 되려면 국회의원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중앙정치에서 뭐 이렇게 놀이된 거 말고 뭔가 좀 이 사람이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물론 뭐 제시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또 이제 말짱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뭔가 좀 정치적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좀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를 보고 아까 보시면 어쨌든 그런 거죠. 뭐 이런 보고서들과 자료는 엄청 많은데 내가 관심 가진 것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 가진 게 주제는 비슷해도 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역할을 좀 나누어서 때로는 전혀 다른 정보 같지만 두 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하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그러니까 내가 국회를 감시하겠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좀 국회나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혹은 국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이 정도로 써먹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은 저는 그나마 좀 이런 정보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좀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